고요한 밤입니다. 모든 소음이 잠들고 오직 당신의 숨소리만이 공간을 채우는 시간. 이제 눈을 감고 저와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지구의 중력을 벗어나 태양계를 지나 우리 은하의 별들 사이를 유영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수십억 개의 별들이 저마다의 빛을 내며 당신을 환영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이 화려한 별들의 군무가 펼쳐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고 가장 어두우며 가장 불가사의한 질문이 숨어 있는 곳으로 향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장소를 말입니다. 마치 거대한 저택에 주춧돌만 사라진 것처럼 우주의 법칙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유령 같은 은하. 과학자들은 묻습니다. 누가 이 은하의 암흑물질을 훔쳐갔는가? 오늘 밤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도난 사건의 전말을 따라가며 편안한 잠의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이 미스터리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우주에 숨겨진 주인공, 암흑물질에 대해 잠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암흑물질. 이름처럼 어둡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빛을 내지도 반사하지도 않아서 우리의 눈이나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직접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어떻게 아느냐고요? 바로 그것이 남기는 거대한 중력의 흔적 때문입니다. 은하 속의 별들은 사실 매우 빠른 속도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별과 가스의 질량만으로는 이 별들을 붙잡아 둘 중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계산대로라면 별들은 원심력에 의해 진작에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은하는 수십억 년 동안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강력한 중력으로 이 모든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질량의 근원을 암흑물질이라 부릅니다. 이것은 우주 전체 질량 에너지의 약 27%를 차지하는 우주의 진정한 지배자입니다. 모든 은하는 이 암흑물질이라는 거대한 그물 속에 자리 잡고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대 우주론의 가장 단단한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적어도 그 유령 같은 은하가 발견되기 전까지는 말이죠. 우리의 이야기는 지구상공 약 540km 위 소리 없는 진공의 공간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눈, 허블 우주망원경이 고요히 떠 있습니다. 허블은 수십 년 동안 묵묵히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의 가장 깊은 비밀들을 우리에게 속삭여 주었죠. 어느 날 천문학자들은 허블을 이용해 고래자리 방향으로 약 6,500만 광년 떨어진 곳을 관측하기로 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거대한 타원이나 NGC 1052, NGC 1052 주변에 흩어져 있는 작은 구상성단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상성단이란 수십만 개의 늙은 별들이 공처럼 둥글게 모여있는 아름다운 천체죠. 모든 것은 평범한 관측처럼 보였습니다. 허블은 기계적으로 명령을 수행했고 차가운 정밀함으로 빛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 며칠에 걸쳐 아주 희미한 빛의 입자들이 허블의 거울에 부딪히고 전자장치에 기록되었습니다. 지구의 관제실에서는 데이터가 천천히 쌓여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처음에는 그저
노이즈 가득한 이미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데이터가 충분히 쌓이자 배경의 노이즈 너머로 무언가 희미한 형태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별들이 아주 옅게 퍼져 있는 마치 안개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희미해서 하마터면 배경의 일부라고 착각하고 지나칠 뻔한 아주 거대한 무언가였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희미한 얼룩에 NGC 1052, DF2 NGC 1052 대시 DF2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외소 은하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에는 이런 작고 희미한 은하들이 셀 수 없이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은 곧 자신들이 우주의 가장 기묘한 미스터리의 입구에 서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속에 우주에 대한 우리의 모든 이해를 뒤흔들 거대한 비밀이 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의 장막 뒤에 숨겨진 진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NGC 1052, DF2 NGC 1052, 대시 DF2는 보면 볼수록 기묘한 천체였습니다. 보통의 은하들과는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랐죠.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그것의 투명함이었습니다. 이 은하는 너무나 옅고 확산되어 있어서 마치 유령처럼 그 뒤편에 있는 더 멀리 떨어진 은하들의 모습이 뚜렷하게 보일 정도였습니다.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중심부를 형성하는 일반적인 은하와는 달리 DF2의 별들은 아주 넓은 공간에 성기게 흩뿌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별들을 한 움큼 쥐어 우주 공간에 부드럽게 불어 흩어 놓은 것 같았죠. 천문학자들은 이 유령 같은 은하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그 안에 포함된 구상성단들의 움직임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상성단은 은하의 중력에 묶여 그 주위를 공전하는 작은 위성들과 같습니다. 이들의 움직이는 속도를 측정하면 뉴턴의 중력 법칙을 이용해 그들을 붙잡고 있는 은하 전체의 질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행성의 존재를 그 주변을 도는 달의 움직임을 통해 알아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과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망원경들을 동원해 DF2에 속한 10개의 구상성단이 움직이는 속도를 정밀하게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눈에 보이는 별들의 질량보다 훨씬 더 큰 총 질량 값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모든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물질보다 최소 몇 배에서 수백 배는 많은 암흑 물질이 존재해야만 했으니까요. 그것이 바로 우주의 표준 모델이었습니다. 데이터가 분석되고 계산이 이루어졌습니다. 연구실의 컴퓨터 화면에 최종 결과가 떠올랐을 때 과학자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숫자들이 보여주는 결과는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구상성단들은 너무나도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도로부터 계산된 은하의 총 질량은 놀랍게도 눈에 보이는 별들의 질량을 모두 합친 것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이는 단 한 가지 사실을 의미했습니다. 그곳에는 암흑 물질이 없다는 것, 단 1g도 없다는 것, 있어야 할 곳에 당연히 존재해야 할 우주의 거대한 구성 요소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연구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관측 오차가 아니었습니다. 우주가 그들에게 던지는 거대한 수수께끼였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다는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연구팀은 자신들의 계산을 몇 번이고 다시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혹시 무언가 실수는 없었을까요? 가장 먼저 의심이 향한 곳은 은하까지의 거리 측정 값이었습니다. 천문학에서 거리 측정은 매우 어렵고 종종 오차를 낳는 작업입니다. 만약 NGC 1050이 DF2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다면 어떨까요? 거리가 가깝다면 같은 밝기로 보이는 별들의 실제 질량은 더 작아질 것입니다. 또한 구상성단들의 실제 움직이는 속도도 느려지게 됩니다. 모든 계산이 달라지는 것이죠. 어쩌면 거리를 잘못 계산해서 실제로는 평범한 은하를 암흑 물질이 없는 특별한 은하로 착각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팀은 다시 한번 허블 우주망원경을 이용했습니다. 그들은 은하의 거리를 가장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표면 밝기 요동이라는 기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은하의 이미지를 아주 작은 픽셀 단위로 나누었을 때 각 픽셀의 밝기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정도를 측정하여 거리를 알아내는 매우 정교한 방법입니다. 수많은 관측 데이터와 복잡한 분석 끝에 그들은 DF2까지의 거리를 다시 계산해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처음 측정했던 6,50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거의 정확했습니다. 거리 측정의 오류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가능성은 없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구상성단의 속도를 잘못 측정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 번의 반복 관측과 다른 팀의 교차 검증을 통해서도 속도 측정 값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는 확고했습니다. 그 은하의 움직임은 오직 눈에 보이는 별들의 중력만으로 완벽하게 설명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무언가는, 더 이상의 보이지 않는 질량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반론의 가능성이 하나씩 지워져 나갈수록 과학자들은 믿을 수 없는 결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주에는 정말로 암흑 물질이 없는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것은 마치 물 없이 살아가는 물고기를 발견한 것과 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은하 형성 이론의 대전제, 즉 모든 은하는 암흑 물질의 요람에서 태어난다는 믿음이 뿌리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질문은 정말 그런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암흑 물질이라는 뼈대 없이 어떻게 은하가 형성되고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과학자들은 여러 가지 가설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스터리 소설의 탐정처럼 그들은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고속 은하 이론입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DF2는 원래 정상적으로 암흑 물질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주 빠른 속도로 우주 공간을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속으로 움직이는 은하에서는 별과 가스 같은 일반 물질들이 먼저 뭉쳐서 은하를 형성하고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약한 암흑 물질들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뒤에 처지게 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입니다. 마치 빠르게 달리는 버스에서 창문을 열었을 때
무거운 승객들은 자리에 앉아 있지만 가벼운 공기는 밖으로 쓸려 나가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이 가설은 꽤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DF2가 정말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암흑 물질만 정확하게 분리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모델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광활한 공간 속에서 수십억 년에 걸쳐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특정 모래알 하나를 찾아내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우주의 침묵 속에서 과학자들의 고민도 깊어만 갔습니다. 그들은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 별들이 태어나고 죽어가는 장구한 시간 속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했습니다. 그 유령 같은 은하가 간직한 비밀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의 탐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당신의 의식도 이제 서서히 무거워지며 깊은 상상의 바다로 가라앉습니다. 편안한 호흡과 함께 우주의 미스터리가 가져다주는 평온함을 느껴보세요. 두 번째 가설은 훨씬 더 극적인 사건을 상정합니다. 바로 은하 간 상호작용, 즉 거대한 우주적 도난 사건입니다.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DF2 근처에 위치한 거대한 타원 은하 NGC-1052입니다. 이 은하는 DF2보다 수백 배는 더 무겁고 거대한, 그야말로 동네의 골리앗과 같은 존재입니다. 가설에 따르면 먼 과거에 DF2는 이 거대한 포식자 은하의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때 NGC-1052의 막강한 중력이 DF2를 잡아당겼고, 그 과정에서 마치 소매치기처럼 DF2를 감싸고 있던 암흑물질 헤일로를 통째로 훔쳐갔다는 것입니다. 왜 하필 암흑물질만 훔쳐갔을까요? 그것은 암흑물질의 특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별이나 가스와 같은 일반 물질들은 서로 뭉치려는 성질이 강해서 은하의 중심부에 단단하게 결속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은 입자들끼리 거의 상호작용을 하지 않고 넓게 퍼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중력에 의해 상대적으로 쉽게 벗겨져 나갈 수 있습니다. 마치 잘 익은 과일의 과육은 단단히 붙어 있지만 그 향기는 바람에 쉽게 흩날려 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은하 괴롭힘 (Galactic Harassment) 시나리오는 DF2의 미스터리를 설명할 매우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거대한 은하가 작은 은하의 물질을 빼앗아가는 현상은 우주에서 드물지 않게 관측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가설이 사실이라면 DF2는 우주적 약탈의 비극적인 피해자인 셈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뼈대만 앙상하게 남은 유령처럼 과거에 영광을 잃고 우주 공간을 떠돌고 있는 것이죠. 이 상상은 어딘가 서글프면서도 장엄한 우주의 드라마를 엿보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합니다. 별들의 세상에서도 강자와 약자가 있고 생성과 소멸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모든 걱정과 불안도 이 거대한 우주의 드라마 앞에서는 한 점 티끌과 같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이완의 상태로 몸을 맡기세요. 과학자들의 탐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만약 DF2가 정말로 암흑 물질을 도둑맞은 것이라면
범죄 현장에는 또 다른 증거가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바로 또 다른 피해자입니다. 하나의 사건만으로는 우연일 수 있지만 동일한 패턴의 사건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다시 한번 NGC 1052 주변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숙련된 형사가 용의자의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듯 그들은 거대 은하, 주변의 작은 위성 은하들을 하나하나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두 번째 용의자를 찾아냈습니다. NGC 1052, DF4 NGC 1052-DFPO라는 또 다른 희미하고 옅은 은하였습니다. DF4는 DF2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마치 쌍둥이처럼 유령같이 투명한 모습과 넓게 퍼진 별들의 분포를 가지고 있었죠. 연구팀은 즉시 DF2에서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DF4의 질량을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구상성단들의 움직임을 추적하고 그 속도를 바탕으로 은하 전체의 질량을 계산했습니다. 가슴 졸이는 기다림의 시간 끝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모두의 예상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DF4 역시 암흑 물질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유령 은하의 발견. 이것은 더 이상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NGC 1050이라는 거대 은하 주변에서 암흑 물질이 사라진 은하가 연달아 발견된 것입니다. 이것은 은하 간 상호작용 가설에 매우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증거였습니다. 거대한 포식자 NGC 1052가 자신의 강력한 중력을 이용해 주변의 작은 은하들로부터 암흑 물질을 체계적으로 약탈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것입니다. 미스터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범인은 특정되었고 범행 수법도 밝혀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그리고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뿐이었습니다. 우주의 법정에서 진실의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점점 더 느려지고 호흡은 더욱 깊어집니다. 칠흑 같은 우주의 고요함이 당신의 마음을 평화롭게 감쌉니다. 이 미스터리에는 아주 역설적인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없는 은하의 발견은 아이러니하게도 암흑 물질의 존재를 그 무엇보다도 확실하게 증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일부 과학자들 사이에서는 암흑 물질이라는 것이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개념이라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은하와 같은 거대한 규모에서는 중력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다르게 작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이론을 수정 뉴턴 역학 MOND 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모든 은하에서 관측되는 추가적인 중력 효과는 미지의 물질 때문이 아니라 중력 법칙 자체가 가진 특성입니다. 따라서 암흑 물질이 없는 은하란 존재할 수 없어야 합니다. 중력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작용해야 하니까요. 그런데 NGC 1052 DF2와 DF4의 발견은 이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만약 중력 법칙 자체가 문제였다면 이 은하들에서도 당연히 추가적인 중력 효과가 나타나야만 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이 은하들에서는 뉴턴의 중력 법칙이 아주 정확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암흑 물질이
중력의 다른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은하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어떤 특별한 과정을 통해 은하로부터 분리될 수도 있는 독립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마치 케이크에서 크림만 걷어낼 수 있는 것처럼 은에서도 암흑물질만 따로 떼어낼 수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 셈입니다. 암흑물질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그것의 존재를 증명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현대 천문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암흑물질을 우주의 신비로운 현상이 아닌 우리가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그것이 없는 곳을 찾아낸 인간의 지성이 놀랍기만 합니다. 우주의 거대한 퍼즐, 조각 하나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입니다. 당신의 마음도 제자리를 찾아 편안한 휴식에 잠깁니다. 그렇다면 이제 모든 미스터리가 풀린 것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는 유력한 용의자와 범행 수법을 알아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NGC 1050이라는 거대 은하는 어떻게 그렇게 효율적으로 주변 은하의 암흑 물질만을 훔쳐낼 수 있었을까요?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이러한 상호작용이 일어날 때 암흑 물질뿐만 아니라 별과 가스 같은 일반 물질도 상당량 빼앗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DF2와 DF4는 별들을 거의 잃지 않은 채 암흑 물질만 선택적으로 빼앗긴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갑에서 현금만 감쪽같이 빼가고 신용카드나 신분증은 그대로 남겨둔 고도의 기술을 가진 소매치기와 같습니다. 이 정교한 도난의 메커니즘은 아직 완벽하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왜 이 은하들은 암흑물질을 잃은 후에도 흩어지지 않고 안정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요? 물론 내부의 별들이 서로의 중력으로 묶여 있기는 하지만 암흑물질이라는 강력한 접착제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수십억 년 동안 그 형태를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은하를 안정시키는 또 다른 메커니즘이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이 유령 은하들은 우리에게 답을 주기보다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하며 예측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하나의 문을 열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뒤에는 수많은 또 다른 문들이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의 여정은 끝이 없는 탐험입니다. 그리고 그 미지의 영역을 향한 호기심이야말로 인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이제 당신의 호기심은 잠시 접어두고 편안한 잠의 여정을 시작할 시간입니다. 미지의 세계는 꿈속에서도 계속될 테니까요. 이 유령 은하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의 다양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주를 몇 가지 정해진 규칙과 패턴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기계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선 은하,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각각의 은하는 정해진 분류에 따라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NGC 1050이 DF2와 같은 존재는 이러한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합니다. 우주는 표준 모델이나 평균값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예외와
변수들이 가득합니다. 마치 지구의 생태계에 수백만 종의 다양한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우주에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형태의 은하와 천체들이 존재할 것입니다. 어떤 은하는 별을 만드는 활동이 유난히 활발할 수 있고, 어떤 은하는 이미 모든 별을 다 태우고 조용히 식어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은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은하와 격렬하게 충돌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 암흑물질이라는 옷을 벗어 던진 벌거벗은 은하도 있습니다. 이 모든 다양성이 모여 우주라는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각각의 천체는 저마다의 독특한 음색을 가진 악기와 같아서 때로는 조화롭게, 때로는 불협화음을 내며 장엄한 하모니를 연주합니다. 우리는 그 교향곡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들을 수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율 속에서도 우리는 우주의 무한한 아름다움과 신비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귀를 우주의 소리에 기울여 보세요. 별들이 속삭이고 성운이 노래하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평화로운 음악이 당신을 깊고 고요한 잠의 세계로 인도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국 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500만 년 전 공룡들이 아직 지구를 거닐던 시절에 NGC 1050이 DF2를 떠난 아주 희미한 별빛, 그 빛은 상상할 수도 없는 먼 거리를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칠흑 같은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날아왔습니다. 수많은 은하와 성운의 곁을 스쳐 지나고 거대한 블랙홀의 중력장을 아슬아슬하게 피하면서 오직 하나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바로 지금 우리의 눈, 허블 우주 망원경을 향해서 말이죠. 빛의 입자 하나하나에는 그 은하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별들의 나이와 화학적 구성,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에 대한 정보가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이 오래된 빛을 분석함으로써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 것처럼 수천만 년 전의 우주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F2의 모습은 사실 6,500만 년 전의 과거 모습인 셈입니다. 지금 이 순간 그 은하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요? 여전히 유령 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주변의 거대 은에게 완전히 흡수되어 사라져 버렸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또다시 6,500만 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천문학이 가진 시간의 스케일입니다. 우리의 짧은 인생으로는 감히 상상하기 힘든 장구하고 영겁에 가까운 시간, 이 거대한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존재는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찰나의 순간에 우리는 수천만 년 전의 빛을 바라보며 우주의 기원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이라는 존재가 가진 위대함이 아닐까요? 이제 당신도 시간의 강물에 몸을 맡기고 영원과도 같은 평온함 속으로 흘러 들어가 보세요. 모든 시름과 걱정이 저 멀리 흘러갑니다. 이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과학은 완성된 지식의 집합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고 의심하고 스스로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모든 은하는 암흑 물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때 교과서에 실릴 만큼 확고한 이론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예외, NGC 1050이
DF2의 발견은 이 이론에 거대한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처음에는 이 관측 결과를 믿지 않았습니다. 관측 실수이거나 데이터를 잘못 해석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기존의 패러다임을 지키려는 관성은 과학계에도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훌륭한 과학자들은 자신의 믿음보다 객관적인 증거를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추가 관측을 통해 데이터를 검증하고 동료 과학자들과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신들의 이론을 가다듬습니다. 반대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가설이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둡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식은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암흑 물질 없는 은하의 발견은 기존 이론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암흑 물질이 실제 물질이라는 더 강력한 증거를 제공하며 우리 모두의 이해를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틀릴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증거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유연함. 이 밤, 우리도 그러한 유연한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낮 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고정관념이나 걱정들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고요한 밤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그 자리에 새로운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NGC 1052 DF2와 DF4 이 두 유령 은하는 우리에게 우주의 진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화석과도 같습니다. 은하는 결코 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태어나고 자라나고 서로 상호작용하며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이들의 일생은 수십억 년 혹은 수백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장대한 서사시입니다. 초기 우주, 거대한 가스구름이 중력에 의해 서서히 뭉쳐지면서 첫 번째 별들과 은하들이 태어났습니다. 이 작은 원시 은하들은 서로 충돌하고 합쳐지면서 점점 더 큰 은하로 성장해 나갔습니다. 우리 은하, 안드로메다 은하와 같은 거대한 은하들도 수많은 작은 은하들을 집어삼키며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은하의 합병 과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과정 속에서 DF2와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는 은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거대한 은하의 중력 조수에 휘말려 자신의 가장 중요한 일부인 암흑 물질을 빼앗기고 서서히 쇠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거대한 나무의 그늘 아래에서는 작은 묘목이 자라기 힘든 것과 같은 우주의 냉엄한 생존 법칙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쇠락 속에서도 유령 은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존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희미하고였지만 그 안의 별들은 여전히 빛을 내며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주의 모든 존재는 저마다의 사연과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도 서서히 이완되며 깊은 휴식의 상태로 접어듭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수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 모든 이야기를 내려놓고 편안한 잠에 품에 안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미스터리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에도 우주는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 사이의 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더 멀어지고 있죠. 이 거대한 팽창의 흐름 속에서 6,500만
광년이라는 거리는 아득하게만 느껴집니다. 빛의 속도로 달려도 6,500만 년이 걸리는 거리. 그곳에 있는 유령 은하의 운명은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희미한 은하를 구성하는 별들, 그리고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자들은 모두 같은 기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138억 년 전,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 속에서 태어난 수소와 헬륨, 그리고 그 별들의 뜨거운 중심부에서 핵융합 반응을 통해 만들어진 탄소, 산소, 철과 같은 무거운 원소들, 별이 일생을 마치고 초신성 폭발을 일으킬 때 이 원소들은 우주 공간으로 흩뿌려졌고 새로운 별과 행성, 그리고 생명의 재료가 되었습니다. 천문학자 칼 세이건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별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저 멀리 유령 은하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우주라는 거대한 가족의 일원이며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광활한 우주 속에서 느끼는 외로움이 조금은 위로받는 기분이 듭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수십억 개의 별들이 밤하늘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별빛의 따스함을 느끼며 안전하고 포근한 잠에 빠져보세요. 이 유령 은하의 발견은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과 같은 차세대 관측 장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줍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우주를 관측했다면 제임스 웹은 더 파장이 긴 저고해선 영역을 통해 우주를 바라봅니다. 저고해선은 우주의 먼지와 가스를 뚫고 더 멀리, 더 깊숙한 곳을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아마도 제임스 웹은 DF2와 같은 유령 은하를 더 많이 그리고 더 자세히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은하들 속에 숨겨진 더 희미한 별들을 관측하고 그들의 나이와 화학 조성을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암흑 물질을 빼앗기는 그 극적인 순간의 흔적을 포착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거대 은핵에서 뻗어나온 희미한 별들의 흐름이나 은하들 사이에 남겨진 가스의 흔적 같은 것들을 말이죠. 새로운 관측 장비는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과 새로운 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갈릴레이가 처음 망원경을 하늘로 향했을 때 그는 달의 표면이 매끄럽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목성 주위를 도는 위성들을 찾아냈습니다. 이는 천동설을 무너뜨리고 지동설을 확립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했고 제임스 웹은 최초의 별과 은하가 탄생하던 태초의 우주를 우리 눈앞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또 어떤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될까요? 우주는 아직 우리에게 보여줄 비밀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무한한 가능성을 상상하며 당신의 마음도 무한한 평온함 속으로 확장됩니다. NGC 1052 DF2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조용한 시와 같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깊은 울림을 주죠. 그 은하는 우리에게 본질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이 은하를 은하답게 만드는 것일까요? 빽빽하게 모여 밝게 빛나는 별들일까요? 아니면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주는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일까요? DF2는 암흑 물질이라는 핵심적인 요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하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별들은 자신들의 작은 중력으로 서로를 붙잡으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잃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를 지탱해주는 또 다른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TF2는 암흑물질을 잃었지만 그 대신 투명함이라는 독특한 아름다움을 얻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 은하 너머에 있는 더 넓은 우주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우리 삶의 시련과 상실도 이와 같을지 모릅니다. 무언가를 잃는다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 빈자리를 통해 우리는 새로운 관점을 얻고 더 성숙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밤의 어둠이 깊어질수록 별빛이 더욱 선명하게 보이듯 당신의 마음이 고요해질수록 내면의 평화는 더욱 뚜렷해집니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편안한 휴식 속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세요. 유령 은하의 미스터리를 추적하는 천문학자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들은 밤을 새워가며 망원경을 조종하고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하며 동료들과 열띤 토론을 벌입니다. 그들의 목표는 명예나 부가 아닙니다. 오직 진리에 대한 순수한 열정, 우주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지적인 호기심이 그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들은 인류를 대표하여 우주라는 거대한 책을 한 페이지씩 읽어나가는 탐험가들입니다. 때로는 수년,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작은 단서 하나를 발견했을 때의 기쁨,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퍼즐 조각이 맞춰졌을 때의 희열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안락한 방 안에 누워서 수천만 광년 떨어진 우주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열정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삶에서 자신만의 미스터리를 탐구하는 탐험가들입니다. 거창한 과학적 발견이 아니더라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밤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저 멀리 천문대에서는 누군가가 밤하늘을 지키며 새로운 별빛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고요하고 숭고한 노력을 생각하며 당신의 마음도 경건하고 평화로운 상태에 이릅니다. 이제 당신의 탐험도 잠시 멈추고 깊은 휴식의 항구에 닻을 내릴 시간입니다. 이 유령 은하들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인류가 과학기술의 정점에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주 전체에 비하면 한 톨의 먼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주의 약 5%를 차지하는 일반 물질에 대해서도 아직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하물며 우주의 나머지 95%를 차지하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알고 있을 뿐, 그 정체가 무엇인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NGC 1052 DF2의 발견은 이러한 우리의 무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법칙에도 예외가 존재할 수 있으며, 우리의 이론은 언제든 새로운 발견에 의해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이것은 결코 좌절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앞에 탐험해야 할 미지의 세계가 무한히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위대한 항해를 시작한 셈입니다. 앞으로 어떤 놀라운 대륙과 신비로운 섬들을 발견하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과 겸손한 자세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 앞에서 우리는 모두 영원한 학생입니다. 배움의 자세로 하루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지혜를 얻을 내일을 준비하며 편안한 잠에 들어보세요. 당신의 잠재력도 이 우주처럼 무한합니다. 이제 다시 상상의 나라에를 펼쳐 유령 은하 NGC 1052 DF2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곳은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도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공간일 겁니다. 별과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 멀어서 서로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테니까요. 우리 은하처럼 별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에서는 종종 별들끼리 충돌하거나 강력한 중력으로 서로의 궤도를 흐트러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런 극적인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별들이 자신만의 길을 따라 수십억 년 동안 변치 않는 궤도를 조용히 돌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영원한 평온함이 깃든 곳. 만약 그곳에 행성이 있고 그 행성에서 밤하늘을 본다면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하늘은 아마 대부분 텅 비어 보일 겁니다. 우리처럼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장관은 볼 수 없겠죠. 다만 저 멀리 몇 개의 별들이 외롭게 반짝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텅 빈 하늘 너머로 수많은 다른 은하들이 마치 작은 보석처럼 박혀있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다른 은하를 배경으로 자신의 동료 별들을 바라보는 기분은 어떨까요? 어쩌면 그곳의 지적인 생명체는 우주가 본래 텅 비어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 고요하고 명상적인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당신의 마음속 소음도 서서히 잦아들고 텅 빈 공간에 평화가 깃들기 시작합니다. 암흑 물질이 없다는 것은 이 은하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아마도 긍정적인 미래는 아닐 겁니다. 암흑 물질은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인 차가운 가스들을 붙잡아두는 역할도 합니다. 그런데 DF2에는 암흑 물질이 없기 때문에 가스들을 오랫동안 붙잡아 둘 수가 없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가스는 우주 공간으로 흩어져 버렸거나 주변의 거대 은에게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새로운 별이 태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존재하는 별들이 모두 수명을 다하고 나면 이 은하는 서서히 빛을 잃고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갈 것입니다. 마치 모닥불의 장작이 모두 타버리고 마지막 불씨마저 사그라드는 것처럼 말이죠. 수십억 년 후 DF2는 더 이상 유령 은하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버린 암흑 은하가 될 것입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버린 별의 잔해들만이 중력에 의해 희미하게 묶여 어두운 우주 공간을 영원히 떠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는 우주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는 조금은 쓸쓸한 상상입니다. 하지만 소멸은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은하를 이루었던 물질들은 언젠가 다시 새로운 별과 은하의 재료가 될지도 모릅니다. 우주의 거대한 순환 속에서 모든 것은 영원히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도 이제 끝을 맺고
새로운 내일을 위한 휴식을 시작합니다. 순환의 일부가 되어 자연스러운 흐름에 몸을 맡기세요.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본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의 대부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그리고 우리가 아직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미지의 존재들. NGC 1052, DF2의 발견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별들의 움직임이라는 간접적인 증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암흑 물질의 존재와 부재를 증명해냈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람의 존재를 나무잎의 흔들림을 통해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가장 중요한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 생각, 그리고 사람 사이의 유대감처럼 말이죠. 이 밤,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눈에 보이는 세상 너머에 있는 당신의 진정한 모습을 느껴보는 겁니다. 당신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공기가 코를 통해 들어와 몸 전체로 퍼져나가는 감각,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며 온몸에 생명을 불어넣는 소리, 당신의 존재를 이루는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움직임들, 당신은 그 자체로 하나의 작은 우주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깊은 평온함이 당신을 감쌀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 은하 NGC 1052의 입장이 되어 상상해 봅시다. 그 은하는 아마도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자신의 거대한 중력으로 주변의 시공간을 휘게 만들고 있을 뿐입니다. 그 중력의 우물 속으로 주변의 작은 은하들이나 물질들이 자연스럽게 끌려 들어오는 것이죠. 그것은 선이나 악의 개념이 없는 그저 물리법칙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마치 지구의 중력이 사과를 땅으로 떨어뜨리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결과로 DF2와 같은 작은 은하는 자신의 운명이 송두리째 바뀌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작은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DF2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처럼 관점에 따라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도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바라보면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우주의 장구한 역사, 광활한 공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속에서 당신의 문제는 얼마나 작은 부분일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과정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우주의 관점에 맡기고 편안하게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최근에는 이 유령 은하 미스터리에 대한 또 다른 흥미로운 해석이 제기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은하들은 처음부터 암흑 물질 없이 태어난 것일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초기 우주, 거대한 가스 구름들이 충돌할 때 그 충격파에 의해 가스와 암흑 물질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순수한 가스 덩어리들이 중력에 의해 뭉쳐져서 별들을 만들면 암흑 물질이 없는 은하가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는 도난이라는 극적인 사건 없이도 유령 은하의 존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초기 단계의 가설이며 이러한 과정이 실제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과학의 세계에서는 하나의 현상을 두고도 다양한 해석과 가설이 경쟁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관측 증거가 나타나면 어떤 가설은 힘을 얻고 어떤 가설은 폐기됩니다. 이 과정은 마치 생물들이 환경에 적응하며 진화하는 과정과도 같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는 이론만이 살아남아 다음 세대의 지식이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은 유령 은하의 비밀을 풀기 위해 각자의 가설을 발전시키고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지적인 경쟁이 결국 우리 모두를 진리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의식도 이제 여러 생각의 갈래들을 지나 하나의 고요한 중심으로 모여듭니다. 그 중심에서 진정한 휴식을 발견하세요.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 끝에 우리는 아주 단순하고 근원적인 질문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왜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일까요? 왜 저 멀리 있는 별들의 이야기에 이토록 마음이 끌리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우리 존재의 뿌리에 대한 무의식적인 그리움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별에서 태어났고 언젠가는 별로 돌아갈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것은 잃어버린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밤하늘은 우리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끝을 알 수 없는 공간과 시간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일상의 작은 굴레에서 벗어나 더 큰 존재가 되는 듯한 해방감을 느낍니다. 나의 문제, 나의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유령 은하의 미스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를 미지의 세계로 이끌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가 얼마나 작은 동시에 위대한 존재인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위안과 평화를 주었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거대한 신비 속에서 당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를 다시 한번 느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밤하늘의 모든 별들이 당신의 편안한 잠을 지켜줄 것입니다. NGC 1052 DF2 은하. 그 희미하고 투명한 모습은 마치 수채화 물감이 물에 번지는 듯한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뚜렷한 경계 없이 부드럽게 주변의 어둠 속으로 스며드는 모습. 그 안의 별들은 마치 안개 속에 떠있는 등불처럼 몽환적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려보세요. 검은 도화지 위에 아주 옅은 은색 물감을 붓으로 흩뿌린 듯한 이미지. 그 어떤 강렬한 색채도 날카로운 선도 없습니다. 오직 부드러움과 고요함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 은하의 이미지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복잡한 생각과 날카로운 감정들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가 잔잔한 호수로 변하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의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유령 은하의 평화로운 에너지가 당신의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 안의 모든 긴장과 불안이 몸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느껴보세요. 들이쉬고 내쉬고 이 단순한 호흡의 리듬이 당신을 점점 더 깊은 이완의 상태로 이끌어줍니다. 우주의 리듬과 당신의 호흡이 하나가 되는 순간입니다.
이 유령 은하의 발견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왜? 라는 질문. 이것은 모든 과학적 탐구의 시작점입니다. 왜 별은 빛나는가? 왜 행성은 태양 주위를 도는가? 왜 은하는 흩어지지 않는가? 이러한 질문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발견하고 핵융합의 원리를 이해하며 암흑 물질의 존재를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NGC 1052 DF2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저 은혜는 암흑 물질이 없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왜? 라고 질문하는 습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는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나는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질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모든 질문을 멈출 시간입니다. 낮 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수많은 물음표들을 잠시 내려놓으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답이 아니라 온전한 휴식입니다. 고요한 밤의 품에 안겨 당신의 몸과 마음이 재충전될 수 있도록 허락하세요. 답은 고요함 속에서 저절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NGC 1052 DF2는 실패한 은하일지도 모릅니다. 암흑물질이라는 중요한 자산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에는 소멸할 운명에 처해 있으니까요. 하지만 실패의 정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자신의 독특한 존재 방식을 통해 우리 인류에게 그 어떤 성공한 은하보다도 더 중요한 과학적 통찰력을 선물했습니다. 그것의 부재는 우리에게 존재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고, 그것의 약함은 우리에게 우주의 법칙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어쩌면 실패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돌이켜보면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어준 소중한 기회였음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난날의 실수나 후회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세요. 모든 경험은 당신을 지금의 당신으로 만들어준 소중한 자산입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왔습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을 다독여주고 깊은 잠을 통해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시간입니다. 당신의 내일은 오늘보다 더 빛날 것입니다. 이 길고 긴 우주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광활한 우주를 유영하던 우리의 의식은 이제 서서히 당신의 몸 안으로, 고요한 침실 안으로 돌아옵니다.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 베개의 편안함, 그리고 방 안을 채우고 있는 평화로운 공기를 느껴보세요. 저 멀리 6,500만 광년 떨어진 유령 은하의 미스터리도 결국에는 지금 여기 당신의 평온한 잠을 위한 하나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우주의 모든 별들과 은하들, 그리고 그 속에 숨겨진 모든 비밀들은 사실 당신의 내면에도 존재합니다. 당신 안에는 별처럼 빛나는 가능성이 있고 은하처럼 광활한 잠재력이 있으며 아직 풀리지 않은 무한한 신비가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소중한 일부이며 우주는 당신 안에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 깊은 연결감을 느끼며 이제 모든 생각을 멈추고 온전히 잠의 세계로 빠져드세요. 당신은 안전하고 사랑받고 있으며
완벽하게 평화롭습니다. 우주의 자장가가 당신의 귓가에 고요히 울려 퍼집니다. 상상해 보세요. 당신이 작은 우주선이 되어 NGC 1052 DF2 은하의 가장자리를 따라 천천히 항해하고 있습니다. 창밖으로는 희미한 별들이 드문드문 스쳐 지나갑니다. 모든 것이 느리고 평화롭습니다. 우주선의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침묵의 공간. 당신은 조종간에서 손을 놓고 그저 이 고요한 흐름에 몸을 맡깁니다. 저 멀리 이 은하의 암흑 물질을 훔쳐간 거대한 포식자 NGC 1052 은하가 위압적인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우주의 거대한 드라마를 관람하는 조용한 관객일 뿐입니다. 모든 사건과 현상은 그저 일어날 뿐 그 자체에 좋고 나쁨은 없습니다. 이 깨달음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모든 판단과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오직 순수한 존재의 평온함만이 남습니다. 이 평온함이 당신의 온몸을 감싸고 세포 하나하나를 이완시킵니다. 당신의 눈꺼풀은 기분 좋게 무거워지고 의식은 서서히 희미해지며 꿈과 현실의 경계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이제 우주와 하나가 됩니다. 우주에는 NGC 1052 DF2 말고도 수많은 미스터리가 존재합니다. 블랙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을까? 암흑 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 우주는 정말 무한할까?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질문, 우리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유일한 생명체일까?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큰 의미를 줍니다. 그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우리를 더 큰 세상과 연결시켜 줍니다. 오늘 밤 우리가 함께 나눈 유령 은하의 이야기도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당신에게 새로운 질문과 상상력의 씨앗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 씨앗을 당신의 꿈속에서 자유롭게 키워보세요. 어떤 놀라운 상상의 꽃을 피우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당신의 꿈은 당신만이 탐험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주입니다. 그곳에서 자유롭게 비상하며 낮 동안의 모든 제약에서 벗어나 보세요. 편안하고 깊은 잠, 그리고 아름다운 꿈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이었던 빛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6,500만 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여행해 온 빛. 그 끈질긴 여정 덕분에 우리는 존재조차 몰랐던 유령 은하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빛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이자 어둠을 밝히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지금 당신의 방은 어둡지만 당신의 내면에는 당신만의 빛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따뜻한 마음, 당신의 지혜, 그리고 당신의 꿈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서도 그 빛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울수록 더욱 밝게 빛나죠. 오늘 밤 당신의 내면에 있는 그 빛을 느끼며 잠들어 보세요. 그 빛이 당신을 보호하고 당신의 길을 안내하며 당신에게 평화로운 휴식을 선물할 것입니다. 당신은 빛나는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세요. 깊고 평화로운 잠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잘 자요. 이렇게 우리는 우주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인 암흑 물질 없는 은하의 이야기를 따라 기나긴 여행을 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은하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암흑물질의 존재에서 시작하여 그 법칙을 거스르는 유령 같은 은하 NGC 1052 DF2와 DF4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과학자들의 끈질긴 추적 과정을 함께했고, 거대한 이웃 은하가 암흑물질을 훔쳐갔다는 우주적 도난 사건의 전말을 엿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반전은 이 암흑물질의 부재가 역설적으로 암흑물질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증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나의 예외가 전체 규칙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어준 셈이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고 경이로운 곳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세운 법칙과 이론의 틀을 가볍게 뛰어넘는 상상 이상의 현상들로 가득한 곳, 그 광활한 미지의 세계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탐험가일 뿐입니다. 오늘 밤 이 우주의 신비로운 이야기가 당신의 지친 마음에 작은 평화와 위안을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밤하늘의 별들처럼 고요하고 평온한 휴식에 잠길 시간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가 당신의 편안한 밤에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남기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우주의 어떤 미스터리 하나를 풀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면 어떤 비밀을 가장 먼저 파헤쳐보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상상력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다른 분들의 흥미로운 생각들을 읽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겁니다.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